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수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유치원생들이 문을 나서기 직전 유치원 옥상에서 구조물이 붕괴돼 아래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치원 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안전관리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유치원 앞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널빤지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유치원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당시 유치원에는 140여 명의 원아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원생들을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던 학원 인솔교사 한 명은 간발의 차이로 낙하물을 피했지만 허리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를 덮친 것은 유치원 옥상에 달려있던 지붕 모양의 합판입니다. 유치원 측은 최근 내린 비로 2018년 설치한 나무 구조물이 부식돼 무너진 것으로 보이며 일주일 전 점검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건물 안전점검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1년에 3차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적으로 실시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이상이 발견되거나 또는 이제 요청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또 교육청은 해당 시설물이 5개 광고물인 만큼 지자체 소관을 주장하고 이 지자체는 유치원의 장식물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주장해 관리 주체도 불명확합니다. 한편 창원시와 경남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행정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오늘 낮 부산 광안대교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1명이 다쳤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광안대교입니다. 속도를 내며 달리던 택시가 옆 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택시는 뒤집어지고 부딪힌 차량은 갓길에 서 있던 도로 보수 작업 차량과 작업자들을 덮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에서 남구로 가는 광안대교 상판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도로 보수 작업자 1명이 다리를 크게 다쳤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11명이 다쳤습니다. 뭐라고 해야지 좀 처참했죠. 피해가 좀 많이 큰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미 차량이 좀 크게 많이 파손이 되었고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유출이 됐는지 좀 바닥에는 좀 모래가 좀 많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또 사고 수습으로 1시간 넘게 광안대교 출입이 통제되면서 교통정체도 잇따랐습니다. 이곳은 광안대교 바로 인근 시내도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광안대교가 통제되면서 우회했던 차량들로 아직도 심각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 사고를 낸 택시기사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가 이제 광안대교 상판 4차로 진행 중에 전방에 있는 차량을 후면을 추돌하고 운전 부주의 같아요. 음주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70대 택시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50년 가까이 된 시장 상가 계단이 무너져 60대 상인이 다쳤습니다. 부산에만 이런 상가형 시장이 120여 곳이나 있는데 대부분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 원도심의 한 상가시장 입구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1975년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인데 밤사이 건물 계단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상인 회장이 다쳤습니다. 1차 붕괴로 굉음이 나자 건물 내부를 둘러보다 2차 붕괴가 발생해 지하로 추락했습니다. 꽝 하대. 근데 회장님 지금 사고가 나서 좀 내려와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오셔갖고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서니까 막 사람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라. 붕괴 원인은 수도관 누수로 추정됩니다. 회장님 여대 세는 싶어 등산다고 그래 여기 올라섰던 모이라 올라선 데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밤사이 바닥이 내려앉은 시장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무너져 내린 건데 지어진 지 50년 가까이 됐지만 정밀 안전 진단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1, 2종 건축 진시장 같이 큰 건물만 받는 거고 여기는 정기 안전점검만 받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3종 시설물이라 가지고. 2018년 자체 검사에서 건물 안전 C등급을 받아 상가 재건축이 추진 중이지만 동의율이 절반 수준에 그쳐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출입은 통제됐지만 80세대 거주자들에게 별도 대피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부산의 상가형 시장은 모두 120곳으로 이 가운데 75%인 90곳은 40년 전인 1985년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일부 현대화 사업이 진행됐지만 건물 노후화는 심각합니다. 관할구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다른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대형 폭탄을 연거푸 맞은 역대급 피해자.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제도 확대 등의 대형 이슈가 겹치면서 지역 입시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대학 수시 모집이 석 달도 남지 않은 고3 수험생들. 긴장감을 올리며 공부에 매진하지만 입시 전략을 놓곤 고민 가득입니다. 전례 없는 지역 의대 증원은 일단 최상위권 학생들에겐 기회인 듯 보입니다. 부울경은 기존 의대 전체 정원 이상으로 지역 인재 선발 규모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따져보면 오히려 위기 상황입니다. 최근 6월 모의고사에서도 현실화됐듯이 역대 최대 수준의 고득점 졸업생들의 입시 압류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많습니다. 과거에 진학해서 의대를 못 간다. 1년에 이미 다녔기 때문에 공대 안 사고 이제 다시 가겠다. 재수생들의 합류가 좀 더 있어요.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N수생이 지금 최다라고 들었는데 수능에서 얼마나 더 유입될지 그게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위권 N수생 유입은 수시 전형에서 각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재학생 비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학업 역량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최저 기준을 얼마나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지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역 일반고의 경우 지난해 입시에서도 각 의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킨 학생이 고작 2~3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정 명문 고등학교의 합격생이 대량 쏠린다라든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넘겨서 전국의 학생들을 통해서 좀 뽑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예상도 가능하죠. 여기에다 전공 자율 선택제, 소위 무전공 모집 확대 파장도 엄청납니다. 수도권과 국립대 70여 곳은 신입생의 무려 28%를 무전공으로 뽑습니다. 의대 증원은 최상위권, 무전공 확대는 중상위권의 합격선 예측을 대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기존 입시 결과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불안에 빠진 수험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그동안 기관과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국채 투자가 이제 개인도 가능해졌습니다. 20년 만기 시에는 수익률이 2배 가까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안전자산이라 청약을 앞두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소식은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 대행사인 증권사입니다. 청약을 앞두고 이 지점에만 하루 수십여 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은 오는 17일까지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연간 1억 원까지입니다. 만기 10년물, 20년물 두 가지로 발행되는데 20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후 수익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무엇보다 국채 투자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만큼 노후 준비에 관심 많은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표면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줍니다. 그 가상금리 더해진 걸 갖다가 만기까지 보유하시게 되면 연복리로 적용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까지 가져가셨을 때 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사무처리 기관인 예탁결제원은 올 하반기 국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새로운 재정의 원천으로서 국민의 투자금이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채 수요 기반이 국민에까지 확대된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개인 투자용 국채가 기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이달 2천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올해 1조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청약 반응을 보고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금금리 인하기에 마땅한 재테크 방법을 찾지 못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번 개인 투자용 국채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물과 빛을 스스로 관리하고 수확된 농산물을 감지해 자동으로 운반하는 등 한국형 스마트 농업 기술이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K 스마트 농업의 눈부신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가 창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가까이 수경 재배용 화분, 팔레트를 생산하는 전문 업체의 제품입니다. 반사가 잘 되는 소재를 사용해 식물 성장을 촉진하거나 뿌리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 등 다양합니다.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4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새로운 제품 개발한 거에 대한 고객에 대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고객분들한테 저희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물과 빛을 스스로 관리하는 스마트 식물 재배기와 수확된 농산물을 자동으로 운반하는 시스템 등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농업 기술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올해 스마트팜 코리아에는 국내외 100여 개 업체가 250여 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찾아보는 거랑 실제로 박람회에 와서 보는 거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고 첨단 기술이 제가 찾아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해외 바이어 참가율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었고 동남아권과 교류를 늘리며 행사의 전문성이 높아졌습니다. K 스마트 농업의 현재와 미래, 세계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세미나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잘 가공해서 농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올해 4회를 맞는 스마트팜 코리아는 14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이어집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부산 남구의 유스 호스텔이 웨딩홀 영업장으로 전락했다는 KNN 연속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자연녹지 부지의 층수 제한이 풀리는 과정과 건물 용도가 변경된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객실 비율이 유스 호스텔 요구 기준인 6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부산 윤산터널 정관에서 화명 방면을 달리던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해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제일 뒤에서 달리던 승합차가 정체 구간에서 속력을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6분쯤 전북 부안군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과 관련해 부산에서는 2건의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신고는 없으며 경남에서는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백양터널 관리 운영권이 민간에서 부산시로 이관되면서 소형차 기준 900원의 통행료가 500원으로 인하됩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백양터널 관리 이행 결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부산시는 유료도로를 무료화하면 교통량이 30% 증가한다며 오는 2031년 신백양터널이 개통하면 요금 수준을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자체 생산한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KM3를 육군에 처음 납품했습니다. 자주도하 장비는 임시 교량을 구축해 자주포와 장갑차 등이 강이나 하천을 건너도록 지원하는 장비로 첫 납품 뒤 1,380종의 부품을 점차 국내 제작해 국산화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때이른 더위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내륙 많은 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확대가 됐고요. 또 일부 지역은 또다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창원 33도, 밀양은 35도까지 치솟겠고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안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오존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34도, 합천과 의령 35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거제가 31도, 통영 29도, 창녕은 35도를 보이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은 김해가 33도, 양산은 3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해상에서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경남 내륙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고요. 당분간 부산은 맑은 날 속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활동하실 때는 수분을 수시로 섭취해 주시는 등 일찍 찾아온 더위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